송재혁이 통주시 시장 선거에 도전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제이와 송재혁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송재혁이 고유나의 전남편이자 도제이가 찾던 가면남의 정체였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누가 범인인지 알려주니 오히려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포커스는 주유전까지 3명의 여자를 농락한 송재혁에게 쏠려 있는데 오히려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송재혁은 그냥 끈앞풀이고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다들 최강호가 악역인가 선역인가 긴가 민가 하며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젤스클럽 가면과 비슷해 보이는 손수건의 등장으로 최강호는 악역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드라마에는 선역이라고는 없는 것 같네요. 개개인별로 악함의 정도가 다를 뿐 드라마 시놉시스부터 모든 캐릭터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으니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가면이 일찍 벗겨진 것이 송재혁일 뿐인 것 같습니다. 엔젤스클럽은 도제이가 단서 하나를 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활동해 왔는데요. 그런데 엔젤스클럽이 그저 하나의 장소에 불과했다면 그들이 온갖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하는 장소가 왜 하필 보육원이었을까? 지금 송재혁은 에이스클럽에서도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주유정을 속여 결혼하고 영혼문화재단을 차지해서 엔젤 보육원의 지하문을 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바로 엔젤스클럽의 정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방영된 바로는 가면의 여왕은 앱스타인 스캔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은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인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로 미국과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소아성애자였던 앱스타인은 정재계와 할리우드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던 거물이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앱스타인을 통해 여자들을 중개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엔젤스클럽과 이 사건이 왜 닮았느냐 하면 바로 보육원이 엮여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수많은 나쁜 짓들은 지금의 에이스클럽처럼 장소가 다른 곳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엔젤클럽 회원들이 좀 더 불법적이고 천하의 나쁜 짓들을 하기 위한 장소가 보육원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가면으로 천사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낮에는 봉사활동가 그리고 밤에는 악마로 활동했던 것 같네요. 그들의 범죄 대상은 보육원의 미성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강호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보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기겁하며 도망갔던 것으로 보아 역시나 최강호는 엔젤스클럽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짐작해 하는데요. 가면과 똑 닮은 손수건은 당연히 엔젤스클럽 회원들이 지니고 다니는 것이고 학생이 손수건을 보고 도망간 이유도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의 피해자이기 때문이겠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재계로 대표되는 강일구, 그리고 정계를 담당하는 기운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요정 대성각의 사장 길만호까지 비롯하여 이들은 차마 입에는 담지도 못할 짓들을 저지르며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중개하며 엔젤클럽의 한 축을 담당했던 주유정의 엄마가 죽은 후에 엔젤스클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만에 송재혁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 활동이 재개되겠네요. 도제이는 송재혁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우게 되다 결국 엔젤스클럽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엔젤스클럽에는 사랑하는 연인 최강호와 아버지 강일구까지 엮여 있죠. 결국 이들이 도제이의 앞을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나오는 추측으로는 그날 그 방 안에는 최강호까지 3명의 남자가 있었고 최강호도 공범이라는 반전이 있을 거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역시나 최강호의 가면이 무엇일지가 가장 궁금해지네요. 반전을 기대하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